테슬라 주식이 700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아마 장중 지금 거의 800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야, 정말 주식이 끝도 한도 없이 댓글에 남겨주셨듯이 진짜 이게 숏에 의한 스퀴즈인지 진짜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주식들이 많이 올라서 그 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타겟 프라이스가 800으로 예측했는데 지금 800이 코앞입니다. 다음에 또 800 넘었다고 영상 하나 또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게 끝도 한도 없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 저도 좀 무섭습니다. 워낙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시장 장악력이 워낙 공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르는데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서 오늘은 제가 한번 그래도 테슬라의 어떤 아킬레스가 될 수 있는 약간 이거 도대체 이게 좀 너무 빠른 거 아닌지 약간 비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식은 미친 듯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테슬라는 지금 이제 슬슬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 로드스터나 만들지 이제 세미 트럭이라고 이건 이제 트럭이 아니라 트레일러죠 약간. 그러니까 클래스 A 트럭입니다. 미국에서 클래스 A 트럭이라고 해서 이거 엄청나게 뒤에 이제 그런 컨테이너를 끌고 가는 컨테이너 무지막지한 이런 것 큰 것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슬슬 생산을 하려는 조짐들이 이제 보이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역시 이제 테슬라답게 이제 성능적인 면에서는 스펙이 좋은데 이런 차를 누가 과연 성능을 보고 살지 여튼 지금 클래스 A 트럭을 보면은 이게 미국이 호황을 많이 겪다 보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꾸준히 이제 조금씩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 여러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 내에서의 이제 물동량이 는다면은 주로 이런 클래스 A 트럭,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왔다리 갔다리 하는 트럭들이 또 이제 많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시장은 굉장히 견고히 상승할 거라는 예측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뛰어들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내놨을 때는 이 스펙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런 트레일러들은 미국에서 다 디젤로 움직입니다. 디젤로 움직이는데 가격대가 여기 보시면 300마일짜리는 15만 달러고요. 500마일짜리는 18만 달러고 모터를 4개로 4개를 씁니다. 3개도 모자라서 4개를 쓰죠. 와 이게 8,000파운드를 이제 끄는 데는 20초밖에 안 걸리고요. 참고로 아무것도 끌지 않고 그러니까 카고가 없이 뒤에 단 거 없이 가면은 5초 안에 가속합니다. 그게 과연 여기 트럭 드라이버들한테 매력을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역시 퍼포먼스는 전기차답게 굉장히 이제 엄청 좋죠. 근데 아마 이걸 쓰시는 분들은 대륙간 이제 미국에서 서부나 동부로 왔다리 갔다리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에너지 컨섬션을 굉장히 크게 신경 쓰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2kW per mile이라서 굉장히 근데 이걸 믿으시면 안 되죠. 이게 테슬라 얘기입니다. 테슬라 얘기는 이렇고 레저베이션 가격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진짜 살 사람만. 그래서 실제로 여러 회사들이 여기에 이제 오더를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테스트용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딱히 실용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참 멋있죠. 멋있긴 한데 갈 길이 멉니다. 그럼 오늘 이 디젤과 세미트럭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 뭐니 해도 전기차는 그게 트럭이 됐든 트레일러가 됐든 이제 충전이 제일 중요하죠. 충전이 정말 중요한데 이제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제 V3 슈퍼차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시간당 1000마일, 이제 시간당 1600km, 거의 250kW로 이제 완전 정말 고압으로 미친 듯이 넣는. 물론 이제 전 세계에서 이걸 제일 처음 지금 상용화해서 내놓는 회사긴 한데, 저희 집 주변에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150kW 정도만 주셔도 매우 감지덕지하고 있는데, 저 트레일러를 충전하려면 이제 슈퍼차저가 아니라 메가차저입니다. 메가차저. 워낙에 이제 에너지 컨섬션이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팩이 지금 무지막지하거든요. 이제 테슬라 모델 3 S 이 정도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메가 차저는 지금 예상하는 게 1메가와트를 지금 예상합니다.
와, 뭐 플래니아 좋죠. 플래니아 좋은데 이거 진짜 너무 허무맹랑한 게 아직 슈퍼차저도 부족한데 저 트레일러를 위해서 메가차저를 저렇게 깔겠다. 아, 근시일에 이게 과연 될까요? 지금 슈퍼차저도 부족해 죽겠는데. 특히나 이런 차들의 충전소는 정말 크리티컬한 게 저야 집에서 충전하는데 집에서 충전해도 가끔 가다가 지금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220V로 충전한다 할지라도 일이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제가 그리고 하필 또 이게 직장에서 지금 충전기가 이제 망가져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악조건이 겹쳐가지고 전에 이런 사단이 났는데 이런 분들은 이걸 집에서 충전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슈퍼차저도 부족한데 메가차저를 이렇게 많이 깔겠다. 아주 너무 신빙성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사실 이거를 살 확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점만 이렇게 딱 보면은 사실 진짜 이거는 커스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존의 이런 디젤 트럭들을 이기려면 정말로 이제 테슬라가 얘기한 대로 1, 2년만 타면 2년만 타면은 뭐 퓨얼 세이빙으로 억 가까이 10만 불 이상 절약한다 하는데 아니 그 에스티메이션을 잘 보면은 이게 역시 우리는 파인 프린트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테슬라가 이게 제한한 가격이 7센트 per 킬로와트 아워입니다. 에라이 물론 이분들은 아마 전력 소모량이 클 테니까 이제 코퍼레이트 레이스로 주겠죠. 이제 레지던셜 레이스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정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상 기업용 그러니까 또 사업하시는 분한테 주는 전기로 이제 풀겠고 이 시장을 또 점유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이 전기값에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를 주고 팔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디젤의 가격이 2.5불에서 3불 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기름값은 스테이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테슬라 얘기가 맞긴 한데요. 그리고 미션도 모터니까요.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7센트로 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쓰는 슈퍼차저가 평균 가격이 28센트고 미국 전역에 이제 가정용 전기 평균 값이 14센트인데 지금 가정용 평균 전기보다 지금 반값으로 내야겠다는데 7센트인데 이거 지금 헤빌리 지금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건데 이 가격이 이제 싸다는 거는 이게 조금만 증가해도 과연 가격 경쟁력이 있겠냐는 거죠. 테슬라가 내놓은 에스티메이션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너무 전기값을 낮게 책정해놨다는 점.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입니다. 충전에 이어서 역시 주행거리. 두 가지입니다. 전기차는 정말 충전과 주행거리. 이게 항상 키포인트죠. 제가 조만간 다른 회사들도 좀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항상 하려고 할 때마다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초반 이 두 개에서 거의 대부분 다 걸리거든요. 테슬라의 이제 그 세미 트럭이 옵션을 다 해야 이제 500마일인데 500마일 간다는 보장이 없겠죠. 이것도 겨울이면은 전기차는 이 베리에이션이 너무 커가지고요. 근데 디젤은 그냥 600마일을 넘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경제적으로 운전하시고 많이 이제 하이웨이를 뛰다 보니까 연비가 아주 좋을 수밖에 없죠. 반면에 이 전기차는 고속에선 좀 디스어드밴티지가 좀 안 좋죠. 물론 이분들이 70마일, 80마일 쏘고 다니실 분들은 아니지만 고속으로 갈수록 좀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딸리고 그리고 차징을 과연 메가차저를 그렇게 열심히 깔 수 있을까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그럼 결국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어느 정도 기대해야 될 텐데 이거 반드시 충전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인들이야 이게 크게 영향이 없는데 과연 이 트럭 기사분들이 길바닥에서 시간을 이렇게 쓰는 거를 받아들여 줄 거냐는 거죠. 저는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테슬라 세미가 이게 시장에서 먹힐지가 근데 이걸 이제 슬슬 만들겠다고 지금 계속 뉴스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기존에 있는 승용차라든지 혹은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이제 올려줄 수 있는 로드스터나 빨리 만들 것이지 이거를 여담으로 배터리 생산량이 이걸 팔려면 이제 이거 한 대당 먹는 배터리 양은 이제 일반 승용차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테슬라가 그래서 물론 LG화학이라든지 중국의 KTL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손을 잡고 배터리를 계속 이제 확장해 나간다고 하지만 과연 수급이 될까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차들에 있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무한정 막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무결점으로 수천만 개의 셀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중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걸 잘 걸러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에러 난 셀이 들어가는 건 막을 수가 없겠죠. 특히 이렇게 셀을 그럼 무지막지하게 쓰는 차일수록 그럼 더 걸릴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도 매우 걱정입니다. 안정성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가격도 딱히 지금 뭐 테슬라가 주장하는 것만큼의 경제성을 보일 것 같지도 않고 주행거리나 충전 문제도 있다면 그러면 역시 테슬라한테 기대하는 거는 자율주행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밤새도록 트럭 기사님들이 미국의 서부와 동부를 왔다 갔다 하면은 체력적으로 정말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어차피 진짜 긴 하이웨이를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메리트이 있겠다. 좀 더 확실히 이런 센서가 더 보급하고 비싼 차니까요. 좀 더 그걸 보강해서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불사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승용차랑 이런 이건 뭐 톤 단위죠. 이런 톤 단위의 트럭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디토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운전자가 그러니까 핸들에 손 얹어놓고 그냥 얹어놓는 전제 조건으로 풀어버릴 수 그것도 안 됩니다. 여기는 훨씬 더 엄격하더라고요. 진짜 레귤레이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 큰 진짜 이게 10,000파운드 이상 되는 이제 그로스웨이를 가게 되면 안전법규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고속을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이런 차들이 한번 잘못되면은 사고가 뭐 이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당연히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훨씬 더 이 레귤레이션이 강하고요. 안전규정 이런 것도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주행 보조로 적당히는 가능해도 오토파일럿의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못 맡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여기다 어플라이 하기가 무지무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걸 왜 팔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괜히 회사 데미지 먹을까봐 좀 걱정인데 뭐 그래도 역시 시장을 선도하는 테슬라답게 많이들 주문했더라고. 일반인들이 아니라 이제 이런 기업들이 UPS 그러니까 이런 운송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사설마 이제 DHL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편을 배달하고 뭐 여러 가지 그로서리 마이어 이거 미국 중부에서 아주 유명한 그로서리인데요. 미시건에 베이스로 있는 이런 그로서리나 이게 물류를 왕창 나르는 이런 분들이 이미 많이들 주문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것만 만들어도 꽤 초기에는 성공할 것 같긴 한데 물론 자율주행에 있어서 전동화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으로는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지 않으면 자율주행을 이제 좀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장 이제 사람들이 타겟팅하는 거는 이런 컨시스턴트한 인바이러먼트, 굉장히 이제 제한된 인바이러먼트에서 이렇게 저속 상대적으로 한 60마일이죠. 그 정도로 가는 이제 하이웨이에서 이렇게 가는 트레일러가 가장 이제 자율주행하기 조건이 좋다고 생각해서 테슬라가 덤벼들었을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차는 한번 사고 나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법규가 더 셉니다. 그래서 더 들어가기가 힘든데 아무튼 초반 스타트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저렇게 벌써 몇 대 팔아먹은 건 아니죠. 이제 예약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아까 시장에서 보여드렸던 회사들이 있죠. 뭐 다임러, 볼보, 복스바겐 다 여기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는데 일단 테슬라가 한다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친구들은 충전 네트워크 자체도 없고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저는 굉장히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건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여기 니콜라라는 이제 스타트업 애리조나에 있는 스타트업에 있는 회사가 좀 현실적인 접근을 제가 보기엔 이게 롱하울 엄청 이게 멀리 가는 거는 그렇죠. 이 회사는 지금 연료전지를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하이드로젠 퓨얼셀 전에 말씀드린 수소차죠. 이게 좀 더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데 가능성은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테슬라가 이건 너무 진취적이지 않나. 이거 잘못하다가는 좀 회사에 좀 데미지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성도 없고 커스트도 저게 리즈너블한 가격이 아닌데 지금 만약에 저희가 쓰는 슈퍼차저 가격으로 하면 전혀 1도 디젤에 비해서 경제성이 없습니다.
주행거리도 짧고 충전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자율주행은 일반 승용차보다 더 센 규제를 받고, 과연 뭘 어필할 수 있는지 현재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차들은 CO2를 무지막지하게 뿜어내기 때문에요. 뭐 디젤로 한다 할지라도 이미 환경보고서도 나와 있는데요. 환경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점, 오래된 버스라든지 이런 차들이 뿜어내는 매연들이 결국 엄청나게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들었는데, 여기서도 아마 이게 전동화가 된다면 정말 말 그대로 클린한 진짜 세상, CO2를 굉장히 저감할 수 있는, 이건 잘 알고 있는데 과연 환경을 위해서 사람들이 willing to 그렇게 sacrifice, 희생을 하겠냐는 거죠. 경제성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여기에 따로 뭐 보조금 줄 것은 하나도 없고요. 없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될지 저도 매우 궁금.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